네, 그 전에 극성 공유 결합에 이어서 이번에는 배위 결합 그리고 수소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커다란 것이 최외곽에 5개가 돌고 있는 질소이고요. 이 세 개의 수소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N 그리고 H가 3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가 2개가 있죠. 바깥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비공유 전자는 공유 결합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것들인데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쌍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N과 H의 결합은 공유 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2개의 전자가 참여를 해서 하나의 결합을 형성합니다. NH3고 암모니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수소입니다. 최외곽에 1개의 전자가 들고 있고요. 만일 전자가 사라지게 되면 양성자 하나만 남게 되겠죠. 양성자는 플러스니까 H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 2개가 필요하겠죠. 헬륨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NH3를 보게 되면 여기에 전자가 2개가 놀고 있어요. 이것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했고, 비공유 전자쌍은 2개의 전자가 있으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수소에 의해서 나온 양성자가 이와 같이 달라붙어서 결합이 가능하겠죠. 네, 양성자 플러스가 하나가 더 NH3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이 되겠고요. 그래서 NH4 플러스 이온이 되게 됩니다. 보통 물은 분해가 되면 산과 염기, 그래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되는데 이 외에도 물에 분해되는 물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물 분자의 다른 모습들이 가능합니다. 자, 물 분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요. 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지금 하나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H 플러스가 비공유 전자쌍에 하나가 달라붙게 되면 H3O 플러스 이와 같은 이온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H2O,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H3O 플러스도 가능합니다. 원소 주기율 표를 보게 되면 21번부터 30번의 그 패밀리들 모두 다 엮어서 얘네들을 비전이 금속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비전이 금속에 있는 것들이 배위 결합의 형성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몇 개는 촉매로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염기 반응에서도 배위 결합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배위 공유 결합 이것을 정의를 하자면 전자쌍을 한쪽 원자가 제공을 해서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결합을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쌍을 하나씩 하는 것이 공유 결합이 아니라 전자쌍을 통째로 하나의 원자에 주어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배위 공유 결합을 생성하려면 이미 봐서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한 개의 원자는 한 쌍 이상의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된다?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어야지만 배위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지요. 비공유 전자쌍은 unshared electron pair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은 전이금속에서 그리고 산염기 반응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은 산소이고요. 오른쪽에 수소 2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치우침이 있어서 위쪽은 전자 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같은 모습으로, 밑에는 전자 밀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이온과 같은 모습, 플러스 극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자석의 모습과 같아져서 얘들이 분자 간에 인력이 발생해서 서로 붙고 떨어지는 모습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수소결합이라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그런 화합물들, 저번 때는 메탄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HF를 집어넣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모두 다 극성 공유결합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도 전자 밀도가 발생을 합니다. 주로 이제 수소결합은 NOF 원자와 결합을 하게 되는, 그리고 전자 밀도가 낮은 H 원자가 얘네들과 결합을 함으로써, 근데 결합이라기보다도 인력의 힘입니다.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NOF 간의 그러한 쌍극자. 쌍극자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자의 인력의 힘이 바로 무엇이다? 수소결합이다. 자, 보시게 되면 화합물들 H2O, HF, NH3 모두 다 극성 공유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분자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 같은 경우에는 NH3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소와 땅기가 있습니다. 수소 결합이 형성됩니다. 역시. 그런데 얘네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수소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많이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 결합은 1개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HF, FH를 보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이 무려 3쌍이나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나 있고 H와 인력을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끓는 점이 높지 않은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은 3쌍이나 존재를 하지만 수소는 어떻게 돼요? 1개밖에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소 결합도 역시 암모니아와 똑같이 1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을 보시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 2개와 수소 2개씩 갖고 있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과 수소가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수소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이고 또 수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소 결합이 몇 개? 2개가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므로 얘네들의 수소 결합의 그런 빈도수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끓는 점이 높은 거죠. 자, CH3OH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도 역시 비공유 전자쌍이 O에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둘이서 알코올 분자끼리 서로 수소 결합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식품학에서 많이 보겠지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도 OH가 많고 저쪽에 L이라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아밀로즈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노출되어져 있는 O가 전부 다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기 때문에 H와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포도당 간의 결합이 쭉 되어져 있을 때는 알파 헤리스 구조로 서로 비틀려져 있습니다. 회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의 힘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DNA 구조인데요. 구아닌, 시토닌, 그리고 아데닌, 티아민, 얘들을 상부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노출되어져 있는 O와 N들의 비공유 전자쌍들이 H와 서로 간에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꼬여진 구조로, 헬릭스 구조로 생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수소결합은 굉장히 우리 생물이라든지 화학에 관련돼서 특히 식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결합을 정리하자면 극성을 띠는 두 개의 분자가 한 분자의 델타 플러스 부분과 델타 마이너스 부분과 상호 인력작용을 하는 것을 수소결합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화학결합들을 지금까지 다뤄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온결합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옥텟 규칙, 즉 제일 최외각이 8개를 채워야 된다는 그러한 규칙에 따라서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음으로써 정전기 인력결합을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온결합이다. 공유결합은 전자를 두 분자나 아니면 두 원자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일어나는 결합인데, 여기에는 첫 번째 비극성 공유 결합은 CH4, CO2와 같은 그런 결합이고, 극성 공유 결합은 전자의 치우침이 발생하는 NH3, H2O와 같은 결합이고, 배위 공유 결합은 NH4 플러스나 H3O 플러스와 같은 그런 결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결합은 방금 봤듯이 쌍극자 간의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네, NOF가 H와 결합을 하는 것이다. 인력 결합이죠. 여러분의 구독 신청 많은 분 감사합니다.